NGO와 국제개발협력 2주차 2차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영리 조직 중에서 조직과 단체의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분류 방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비영리 단체를 분류하는 방식이 이제 국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이제 표준적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세계 각국의 그 공통적인 어떤 경제 통계를 밝히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1948년에 국제적인 기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를 어떤 산업 분류에 대해서 그 코드를 가지고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그 국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잠깐 이제 보면 활동 그룹이 일단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 그리고 건강과 사회복지, 기타 커뮤니티 사회 개인 서비스 활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으로 이제 하부 그룹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건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건강, 수의 활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 활동,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하위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위생, 비즈니스 및 전문가 활동, 노조, 기타 회원 모임, 오락, 뉴스, 도서관, 박물관, 문화,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속하는 비영리 단체냐에 따라서 이제 비영리 단체나 조직을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 ISIC의 그 분류 방식입니다. 또 이제 이 그 분류 방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된 그런 개념을 그 활용해서 이제 표준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영리 단체를 국제 표준 산업 분류 방식으로 했을 때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런 세 가지 큰 분류, 그 다음에 하위 그룹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런데 장점은 이 카테고리의 수가 적어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뭐 어떻게 분류하냐 이런 더 하위 그룹의 그런 분류보다는 중분류까지를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국가의 카테고리가 다른 국가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제 통용이 된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에 대한 엄격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분류 방식을 채택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표준 방식을 먼저 채택할 수 있다는 포괄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 방식의 단점은 모든 비영리 단체를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묶어버리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용한 수단으로 그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분류를 더 세분화해서 중분류, 하분류 해가지고 우리가 세분화함으로써 비영리 단체의 성격이나 목표를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산업 분류, 국제표준 산업 분류상에서는 어쨌든 세 가지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목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 실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분류하는데
미국 비영리 단체의 그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국 조직 중에 이제 한 섹터가 그 국가 그 자선 통계센터가 있는데요. 그 국가 자선 통계센터에서 비영리 단체를 분류하는 방식 NTEE 국가 면세 조직 분류 방식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영리 조직을 국가의 자선적인 어떤 단체로 일단 본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면세 부문에 집중을 해서 조직을 분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금에 대한 세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리 단체를 교육이나 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질병 및 장애 등 이제 경제 활동에 따라서 26개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그 현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카테고리의 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국가 면세 조직 분류 방식 NTEE죠. NTEE는 ISIC보다 미세하게 비영리 단체를 구분했기 때문에 비교가 쉽겠죠. 그러니까 ISIC의 그 단점을 보강하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 중요한 분류 요소의 하나인 현실을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이제 그 도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미세한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 같이 속할 수 있는 그룹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26개 그룹이라 그랬는데 어떤 A라는 단체가 26개 그룹 중에서 단 하나만 속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분류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세금을 변제받는 조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비영리 조직의 그 세법과 관련된 면세, 그 다음에 감면,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세금을 변제받는 조직이다 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면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냐, 순수한 자선 단체냐, 또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 중에는 또 모금 단체냐, 또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하는 단체냐, 또 재단을 운영하진 않지만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은 단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크게 이제 자선단체하고 공익추구단체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공익추구단체는 모금단체냐, 운영단체냐, 비운영단체냐,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그 면세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비영리 단체의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영리 조직 단체 분류 중에 이제 우리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민법상 법인의 종류는 법의 구성 요소 또는 설립 행위의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비영리성을 가져야 되고요. 법인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이냐 재단이냐에 따른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이제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를 보시면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죠.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돈이 우선적인 그런 법인을 얘기합니다. 기본 요소로는 사단법인의 기본 요소는 구성원 단체 의사가 이제 일단 같아야 되고요.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그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의 설립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설립자가 출연한 기본재산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기본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은 총회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의 그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회원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이제 사무국이 있겠죠. 따로 두고 집행기관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집행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무국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팀을 만들거나 하는 어떤 운영 조직의 성격이나 기구의 뭐 크기라던가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다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구속을 받기 때문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자가 운영의 가장 큰 그 어떤 중심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종류를 보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는 일단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 중에 이제 공익법인은 비영리 법인 중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 학술, 자선에 관한 특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설립을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우리는 통틀어서 공익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입니다. 국가적으로 공익성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특수법인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그 기관들이나 단체들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특수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세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하고 조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인의 설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들이 있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공익법인이 있는데요. 상속재산 중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의료법인 여러 가지 법인이 있죠. 그런 공익법인들의 기부를 하는, 출연하는 그런 기부금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그 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그 기부를 했을 경우 피상속인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는 것이고요. 또 생전에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다 하면 그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도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 내국법인과는 달리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또는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이제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그 종교, 자선, 학술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세받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익에 위반돼서 그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그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세받는 어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확보되는지를 담보되는지를 반드시 그 확인하고 그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그 출연한 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사 개념하고 구별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NGO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NGO는 비정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을 얘기를 하고요. 또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 그 양식이 옹호 영역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 근거법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이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가 그냥 그 공공의 이익,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 단체가 그 설립이 될 때는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지만 그 사업을 하거나 그 실행하는 어떤 활동 영역에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원이 필요한 것에 그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그 자원을 그 기부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부금을 받기 위한 어떤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광범위한 비영리 조직의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아우르는 건데요.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그 다음에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설립하고 운영을 하려면 법률에 따라서 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설립이 돼야 되고요. 각종 그 세제상의 혜택을 얻습니다. 면세를 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거나 하는 그 혜택을 얻고요. 또
공익적인 견지에 의해서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게 반사회적이거나 반공익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법인을 설립한 요청을 한 그런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단체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단체야. 좋은 일을 하는 단체야. 그렇지만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춰서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격을 갖춰서 그 활동을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승인이 되는 어떤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같은 경우도 아무 기관이나 개인이 기부금을 출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인 경우는 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 그런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거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만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냐 받을 수 없는 단체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영리 조직의 분류 방식이나 비영리 조직 법인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부터 남은 시간 동안 비영리 조직이나 단체에서 NPO하고 NGO를 구분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술을 해보시고 또 NPO하고 NGO의 그 예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를 한 개씩 들어보는 것으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비영리 조직 및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